안녕하세요. 진짜 코딩하며 배우는 파이썬 진코파 저자 서민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3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챕터 3에서는 바리스타 프로그램 만들며 실력 키우기라는 그 주제로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바리스타 프로그램 커피 주문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파이썬 기초 다지기에서 이제 파이썬의 어떤 기초적인 문법, 그 다음에 이제 while, if, break 정리, 그 다음에 파이썬 중급 도약하기, 목록, 포린 정리하기, 목록, 튜플, 제너레이터 이해하기, 요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기초 다지기에서는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 기능 정의하기, 파이썬의 화면 출력, 프린트 앞에서도 이제 반복해서 했던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지속 실행, while true, 예외 처리, try, except,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순서 정하기, 주석. 작업 순서 정하기를 주석으로 이제 그 주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메뉴 보여주기, 프린트. 사용자 입력받기, 인풋 함수를 소개를 합니다.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 처리, if, elif, else.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if, break. 네,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로그램 기능 정의하기 해서 자, 바리스타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제 정의하는데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바리스타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카페라떼, 에스프레소 이런 것들을 한번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봅니다. 자, 파이썬 화면 출력. 먼저 이제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제 소개 말이죠. 그래서 언더바 06 바리스타.py라는 이 파일을 만들어서 스타벅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이제 문자를 출력하게 작성을 합니다. 자,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자, 프린트문에는 이미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주문을 이제 받고 처리를 이제 하고 주문을 받고 이제 커피를 내주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자, 프로그램의 이제 지속 실행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while true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ile true 계속해서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출력을 하게.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컨트롤 C키를 눌러서 이제 종료를 시키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뜨죠. 여기 보면 이 파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네 번째 줄에서 이 부분에서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나는 요 키보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키보드 인터럽트가 내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 인터럽트를 미리 이제 정의된 형태로 처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try except 문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 except 예외 처리죠. 자, 여기 보시면 try 부분이 이렇게 try except
키보드 인터럽트. 저기 키 대문자, I 대문자 이렇게 미리 내부적으로 정의된 그 예외 객체입니다. 예외 객체. 그래서 그 쌍점하고 여기 컨트롤 C가 눌렸어요 라고 출력하게 이제 나가게 하는 거죠. 자, 이 경우 이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은 실행시키시고 컨트롤 C 키를 누르면 이런 형태로 메시지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try except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규모가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 정상적인 문장과 그거에 대한 오류 처리 부분이 더해지게 되는데 뭐 코드량이 많지 않을 때는 정상적인 처리와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함수가 리턴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오류 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코드와 내가 원하는 정상적인 코드와 그 다음에 오류가 뒤섞이다 보니 코드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인 부분과 오류라는 부분을 크게 이제 나누는 그 방식이 바로 try exce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try 이하에는 정상적인 내가 원하는 루틴들을 쭉 넣어놓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은 모두 다 이 except를 통해서 처리하게. 자, except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경우는 키보드 인터럽트에 대한 except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except는 계속해서 써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except 밑에다가 except 또 다른 어떤 오류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하고 이런 형태로 except도 여러 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y except문은 정상적인 문장과 그 오류를 분리함으로써 코드에 대한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이제 요소입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언어적인 요소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그 try except 부분을 이제 뺀 상태로 이후에 예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드가 옆으로 쭉 늘어지게 되면서 학습을 위한 가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try except 문은 이제 임의로 좀 뺀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작업 순서 정하기로 해서 이제 주석을 이용해서 작업 순서를 이제 정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작업 순서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쓰는 뭐 워드라든지 PPT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또는 익스플로러라든지 대부분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작업 순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있는 메뉴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 메뉴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텍스트 형식으로 보여주지만은 GUI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픽 형태로 이제 보여주게 되죠. 어떤 메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방식이 좀 다르지만은 논리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를 이제 보여주고, 자, 사용자는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메뉴에 대한 처리를 프로그램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메뉴를 보여주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때까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while true 해놓고 자, 우리는 메뉴를 보여주고 주문을 받고 주문 처리하는 형태로 구현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주석으로 이제 붙인 거죠. 주석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기 위한, 즉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이 사람이 보기 위한 문장이고요.
파이썬 쉘은 이 주석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즉 없는 것과 같이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은,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같고, while true에 대한 그 하위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즉, while true에 속하는 어떤 하위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위 수행 문장이 없다 보니, 이렇게 이제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하고, 보시면, unexpected, 예기치 않은 EOF, EOF는 이제 end of file에서 파일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end of file while passing, passing을 하는데 그 파이썬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passing 잘라서 이제 분석하는 그 동안에 예기치 않은 파일의 끝이 왔다 하고 이제 오류를 내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주석, 요 경우는 이제 한 줄짜리 주석인데 이 주석을 여러 줄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일 인용부호 3개 또는 이중 인용부호 3개를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에 앞뒤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뉴를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는데요. 자, 메뉴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자, 메뉴 보여주기 부분을 이제 구현을 이제 합니다. 자, 프린트 메뉴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에스프레소. 쉽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쭉 예제를 설명하면서 지나가는데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멈추고 실행을 해보시면서 비교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책을 통해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의문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앤서북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해당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뉴를 이제 보여줬죠. 첫 번째 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력받기 함수로 이제 input이라는 이 함수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사용법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input하고 이걸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이런 문자열을 인풋에 넘겨준 후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이제 받는 거죠. 받은 입력은 요 order라는 요 변수 쪽으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order를 주문하셨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죠. 저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요 인풋에 써준 요 문자열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뭐 입력 표시 문자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 표시 문자열. 저기 보시면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하게 되면은 뭘 주문해야 되는구나. 위에 1, 2, 3번이 있구나. 그럼 나는 1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인풋에 요 자리에 문자를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되면은 그냥 여기에 이제 요 문자열이 빠진 형태로 입력을 이제 받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프롬프트에 해당이 되는 입력 표시 문자열에 해당이 되는 문자열을 적당히 써 주신 후에 이제 입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 중요한 함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례대로 1, 2, 3을 입력을 해보게 되면은 1번 주문하셨습니다 하고 또 기다리고 2번 주문하셨습니다 하고 또 기다리고 이런 형태로 이 인풋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입력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함수. 이런 형태의 이제 함수를 뭐 우리가 대기 함수, 입력을 기다리는 대기 함수 또는 블로킹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로킹.
막힌 상태다. 입력에 의해서 막힌 상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문받는 부분은 이렇게도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s 문자 포맷 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하실 수도 있죠. %order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앞에서는 이렇게 했죠. 앞에서는 order, 컴마 요 사이에 스페이스가 들어가지고 출력하는 그 과정에서 공백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s 주문하셨습니다를 이제 합칠 수도 있죠. 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풋을 통해서 넘어오는 그 값은 문자열 값을 가진 객체가 되게 되는데, 그 값을 나는 숫자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요 int 클래스로 바꾸는 겁니다. int형으로, 즉 정수형으로 이렇게 바꾸면 요 부분은 이제 정수 값을 가진 객체가 대응이 되게 되고, 오더는 정수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t, 즉 10진수 형식으로 이 오더 변수의 값을 10진수 형식으로 이제 변경해서 출력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용자 입력 처리 부분이네요. 주문 처리하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if문과 elif와 else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자,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쪽에서 넘어온 주문 값이 1문자열 값과 같으면, 그렇죠? 같으면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문이 이 값과 같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문자열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문자열. 자, 인풋이 넘겨주는 그 값은 이제 문자열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인용부 하나 또는 이제 두 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주문이 2면 카페라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문이 3이면 에스프레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차례대로 1, 2, 3을 입력을 이제 해 보시면은 자, 요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페라떼를 만들고 있습니다와 같은 형태 문자열로 커피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종료해서 if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 저녁 때는 이제 커피숍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할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Q를 누르면 종료. 이렇게. 자, 이전에는 이제 오더 주문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오더가 Q 값이면, 프린트, 오늘은 이만, 안녕. 이러고 이제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자,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while 또는 포문을 깨고 나가는, 포문 바깥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자, if는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 요, while이 그 다음에 있죠. 그래서 이 while을 깨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 다음으로 나가니까 이 while에 이제 속하는 문장이 23번째 줄.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로 요 이하에 있는 건 모두 다 그 while에 속하는 문장이 되게 되고, 그래서 24번째 줄이 있다라면은 어디로 나가느냐?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순식간에 그 파이썬과 관련된 주요한 어떤 함수라든지 문법적인 요소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프린트라든지, 두 번째로 이제 처음에 이제 while, true,
그 다음에 프린트, 그죠? 그 다음에 input 함수, 그 다음에 이제 if, elif, else 이렇게. 그리고 if, break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벌써 그 파이썬의 문법 요소 중에 한 주요한 거 큰 덩어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반 정도를 지금 보신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실제로 파이썬에서 필요한 문법 요소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또 프로그램의 형태가 대부분 다 이런 식이거든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보시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형태가 대부분 다 이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구현을 한 게 지금 요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메뉴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런 종류하고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만 달라지고 나머지 문법적인 요소는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게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연습 문제에서 이제 제가 여기 보면 메뉴를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메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처리 부분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한번 해보시고 요거에 대한 답은 제가 그 앤서북 사이트에 따로 그 앤서북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이렇게 짜 보시다 보면은 그 안에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들이 대부분 나오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 단계에서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지. 마치 이제 집을 짓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것도 이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바닥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또 뭐 지붕을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창을 달고 문을 달고 하는 것처럼 순서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도 그런 형태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어떤 이제 순서대로 그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어떤 단계에서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가져와서 적용을 할 줄 아신다라면은 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세세하게 다루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기교도 필요하고 문법적인 깊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뒤쪽에서도 또 언급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문법을 이렇게 이제 다지는 걸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